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2월 달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전에 사실 중등편을 찍고 왔는데, 그, 지금이 다소 좀 풀릴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주예요. 그러니까 중등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설날 때 일단은 세뱃돈을 좀 약간 이 두둑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서 뭔가 이제 놀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설날 때는 대부분 친구들이 좀 약간 이렇게 푹 잤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자고 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조금 약간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계약하죠. 그래서 계약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냥 이때까지는 그래도 뭐 캠프다 뭐 이거다 좀 집중을 하던 것들이 다소 좀 약간 풀릴 가능성도 좀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열심히 한 게 좀 약간 다소 보상 심리도 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중등은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좋다 정도의 어르고 달래는 얘기를 했지만,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이잖아요.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번 그 첫 시험에서 나오는 성적이 일단 고3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첫 시험을 잘 봐야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이렇게 막 이게 공부라는 게 막 엄청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최대한 재밌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 동기부여로 가장 좋은 게 첫 번째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비고일은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뭐 예비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대역전을 꿈꾸고 있을 거고, 예비고에는 지금 미리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막 자꾸 애들이 이제 1월 달에 공부하니까 조금 약간 힘드니까 좀 이제 먼 미래로 자기의 이제 고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이 정시를 조금 약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다수 있는데, 내신이 안 나와서 이렇게 정시를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판단이에요. 정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표가 나왔을 때부터 그 정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접어도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다 하는 거니까, 일단 모의고사 공부는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 안내를 하겠지만, 이 모의고사 공부에다가 다음 학기에 대한 내신 공부를 좀 철저히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이렇게 뭐 펑크가 좀 약간 났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현역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이 상위권 이 대학교들, 인서울 대학들은 거의 재수생들이 학교에서 뭐 60, 70%가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그 4~5명 중에 한 명만 재학생인 게 인서울 대부분 학교들의 그 이 실정인지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재수생의 이 인원 자체가 그 수도권에서 수시 정시로 뽑는 전체 선발 인원보다 많아요. 재수생 인원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그 예비고3들은 내가 만약 정시를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그러니까 정시로 최대한 좀 약간 밀리지 않으면서 대역전에 기회를 좀 약간 마련해야 되고, 엄청나게 밀도 있는 학습을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역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좀 약간 다지면서 지금 이제 목표하고 있는 대학 로고를 그 공부하는 장소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좀 이제 파이팅을 이제 다지면서 다시 2월달 그러니까 밀도 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2월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 장의 자료로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유튜브 여기 하단에 그 자료 업로드는 PDF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예비 고1, 고2, 고3들이 해야 될 과업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할게요. 자기 파트 이렇게 찾아가가지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필수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모든 학생들이 그냥 이번 방학 때 하는 그런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장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좀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거나 도전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요 해보면 좋은 학습들이고 도전해야 되는 학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입시에 관련된 파트랑 생활 학습 습관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생활 학습 습관 파트예요. 내가 지금 오전 뭐 10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지금 일어나가지고서 이 전기장판과 휴대폰의 조합 속에서 점심시간 전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보내면서 그냥 수학 몇 문제만 풀다가, 그리고 점심 먹고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서 핸드폰 좀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이제 그러니까 학원 갈 시간 돼가지고서 숙제만 하다가 겨우 학원을 가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학습 시간이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에 거의 한 3분의 2는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과 이런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 생활과 학습 습관 파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학 때는 그 매일 수면 패턴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요인을 좀 조사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연구에서 이 성공한 이 CEO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이는 요 성향 중에 가장 좀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오전 시간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MBTI에서 좀 약간 게으르거나 계획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수면 패턴, 생활 패턴을 잘 잡아놓으면은 이게 일할 때도 그렇고 좀 약간 평생 가는 그런 습관으로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에다가 그러니까 이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그런 이 DNA들 이런 게 이제 평생 가는 거라 요 습관을 평생 써먹을 습관을 요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오전에 기본적으로 8시 이전에 기상해서 아침 먹고 자기 정비하고 9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 요거를 2월 달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내가 한 11시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미 조금 약간 미리 공부하던 친구들보다 다소 늦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내가 남들보다 출발부터 앞서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무드를 이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 동기부여나 멘탈 측면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근데 제가 관리형 학습관을 좀 이제 그 운영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업무를 많이 맡는데 아이들이 2월 달에 좀 다소 호소를 하는 게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결린다, 목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형 학습관 앞에다가 꼭 그 스트레칭 하는 그거 앉아서 하기 좋은 스트레칭들을 좀 붙여놓는데 그 스트레칭도 꼭 한 2시간에 한 번쯤은 좀 해주시는 게 이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아니 아까 제가 기사를 본 건데 이 대한민국 20대, 30대 요 남성들의 요 비만이랑 좀 약간 이 당뇨, 고혈압 이런 이 발병률, 유병률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성장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요새 배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위로는 안 자라고 이제 앞으로 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운동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요새 이제 아기가 이제 2명이다 보니까 좀 약간 안 하는데 저는 다시 제가 운동을 이제 원래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약간 믿기는 믿거든요. 1년 반이나 안 했지만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운동은 습관으로 안 잡아놓으면 잠깐 그냥 뭐 바디 프로필 찍을 때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버릇하고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이 성장하는 가치를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 운동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하느라 바쁠 테지만 학원을 좀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걸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계단 오르기라도 해가지고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2회 정도는 30분 동안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운동 이주는 좀 가치도 좀 깨닫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할 거는 이제 휴대폰인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입시 자체가 그 휴대폰을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입시 성공의 그 키를 좀 약간 쥐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켰는데 내가 잠깐 카톡 연락만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떠 있는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올라왔다는 알람 요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쇼츠를 보다 보면은 어머나 3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은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을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아예 정해놓고 그 시간 지나고 끄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하루 맥스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 하고 요 통제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주관적이죠. 이게 사람마다 그거는 그냥 뭐 노래 들은 거고 그거는 뭐 이동을 해서 그런 거고 뭐 이런 시간은 다 빼고 계산하고 그리고 막 1시간 한 40분에도 한 1시간 언저리 했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그
요 학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와서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이제 뭐 한 3시간 언저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그 바로 앞에서 뭐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 요 시간 얼마나 했는지 볼 수 있잖아요. 10시간 찍혀 있더라고, 일주일 평균 시간이. 그래서 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꼭 정해진 시간에 하는데, 만약에 그게 스스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이렇게 잠궈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공부하러 갈 때는 휴대폰 안 들고 가는 게 베스트예요. 사실 고등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까 중등에선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중등 때는 사실 이제 그 진짜로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 빼고는 학습해야 될 것들 잘 하면서 이렇게 그 너무 이렇게 지치진 않는 게 중요한데, 근데 고등은 아니죠. 고등은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쉬는 게 중요해요. 고등도 이게 삶을 사는 거지 그냥 학습에 매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등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되게 밀도 있는 학습을 해야 되는, 되게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대폰을 친구들한테 폴더폰이나 공신폰으로 바꾸는 것도 좀 적극 권장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약간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한 곳 학생인데, 이 친구가 막 휴대폰을 막 웹툰을 막 새벽 3, 4시까지 이렇게 좀 약간 몰래 보고 그런 친구여가지고서, 아니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온 거는 좀 약간 많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딱 그냥 학교 선생님께서 그 휴대폰을 이제 맡아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방학 동안.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나가지고서 학습량이 거의 2배로 늘었어요. 휴대폰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좀 뭔가 성취에는 많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정해놓고 하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 전에 하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30분 이전에 내가 만약에 12시에 자야 된다라고 하면은 11시 반에는 휴대폰을 꼭 방 밖으로 빼서 충전하는 거. 그래서 저녁에 그 졸린 이렇게 눈꺼풀을 잡고, 근데 핸드폰은 좀 자극적이고 재밌다 보니까 주구장창 하다가 한 3시쯤까지 하다가 다음날 오전에 막 캠프를 가든 혼자 공부하기로 간 장소에서 이렇게 푹 주무시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일요일 날에는 이렇게 주간 목표 쓰는 거는 고등은 사실은 필수라고 저는 봐요. 일주일 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숙제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최소한도의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목별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이따가 좀 이제 가이드는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주일 단위로 교재랑 분량까지 설정해 놓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달성률 체크까지 하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전자인지 후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원을 다녀오면은 학원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고 숙제를 하는 거를 학원 다녀와서 최대한 빨리 한다가 전자예요. 후자의 친구들은, 나는 학원 가기 전날이나 당일에 최대한 좀 약간 스릴을 즐기면서 요 숙제를 겨우 끝낼 수 있는 시간만 남기고 시작하는,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후자인 친구들도 있을 건데, 후자인 친구들은 일단은 첫 번째 좀 삶의 질이 떨어지죠. 왜냐면 공부가 자기를 계속 좀 약간 이렇게 쫓아오고 있잖아, 뒤에서. 거기에다가 숙제 퀄리티도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뭐 변수가 생겨서 숙제가 밀릴 가능성도 되게 높고, 밀리면 하기 싫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평생 쓸 습관 하나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 복습하고 숙제하는 거는 학원 다녀와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아예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 내에 하는 거, 이걸 한번 이번 방학 2월 달에 습관을 길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전 학기에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에 대해서 왜 틀렸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만약에 오답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꼭 내가 왜 틀렸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2학년 때 나오지 않지만 1학년 때 내가 간과했던 부분, 내가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답 정리를 하면 다 나오고, 이거에 대한 보완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오답 정리하면은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도 다 잡아가지고서 다음번에 어떤 포인트를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요. 다음은 이제 고등학교 예비고일. 뭐 예비 고1이 중요하냐, 예비 고2가 중요하냐, 예비 고3이 중요하냐, 이런 거는 이제 의미는 없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 고1 때 좀 이제 첫 스타트를 잘 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필수 학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풀면서 고등에서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 역량이 내가 어떠며,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도 오답 정리를 통해서 다 하고 있을 텐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개씩은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게 필수 학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린 뭐 예비매산, 비예비매산문이 됐든, 뭐 밥 먹듯이 비문학, 문학이 됐든, 아니면은 뭐 마더텅이 됐든,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문학과 비문학을 하루에 3세트씩은 풀고 여기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하는 거가 국어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그러니까 내신 공부할 때 많이 걸리는 과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수학이 제일 많이 걸리죠. 왜냐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공부하고 유형도 막 마플 시너지 막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베개로 쓸 정도로 두꺼운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고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까지 이제 해야 되는 데다가 당연히 심화 문제도 풀고 테스트도 여러 번 보면서 이제 긴장감 줄이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대부분 한 50% 이상은 수학으로 잡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 이제 영어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중등 때에 비해서 고등은 이제 영어가, 중등은 영어 지문이 뭐 한 2-3개 정도 본문이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고등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개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매우 많이 들어간 데다 부교재까지 해서 240개가 들어가는 광주의 한 여학교가 있었어요. 이거를 다 분석하고 암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가 그 다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면은 시간 잡아먹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문법인 것 같아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 때 뭐 중학교 때 잘 배워놓은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문법이 좀 약간 다소 부실해서 뭐 음운부터 해서 요 맞춤법 부분이 좀 약간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하나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냥 이 인강을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자기가 선호하는 인강 EBS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뭐 국어 문법의 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국어 문법의 원리에다가 뭐 문제집도 한 건 풀겠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다담 800제나 뭐 국어 문법의 원리 180제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수가 뭐 800점 좀 부담되니까 나는 그냥 한 180제 정도만 풀어보겠다라고 하면 그 책을 써도 되고요. 어쨌든 국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법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문제도 적어도 한 1학기에 들어가는 현대문법 같은 경우에는 100문제 이상 정도는 풀어보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다음은 다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냥 요번 학기에 하는 거를 좀 다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수준별로 다 이 실력별로 좀 다 다르겠지만, 공통수학 1은 그래도 개념이랑 유형은 이번 방학 때 다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화까지도 뭐 많은 양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에도 요 도전을 해보는 거를 이번 방학 때 필수로 해야 돼요. 그리고 공통수학 2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통수학 2가 살짝 그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도 이제 원래 1학기인데 이제 2학기로 갔잖아요. 공통수학 2로. 거기에다가 지금 함수까지 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난이도가 좀 약간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름방학 때 한 3주 정도에 한 번만 해가지고서는 좀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래서 공통수학 2도, 그러니까 근데 공통수학 1이 안 되고 있으면 공통수학 2를 안 해도 돼요. 1이 더 중요해요. 첫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역량이 그래도 좀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통수학 2도 개념까지는 꼭 이번 방학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학원이 됐든 스스로 다른 교재 좀 짧은 거를 활용해서 하든 테스트를 보면서 제대로 학습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되고요. 영어 단어는 하루에 이제 한 과씩에다가 거기에 뭐 유의어 반의어까지 하면 한 50개 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한 과씩 정도는 이제 암기하는 게 필수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 제일 그 근본이 되는 건 당연히 어휘잖아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방학 때 밀도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 지문들,
자기 수준에 맞는 거 하면 되겠죠. 뭐 마더텅이 됐든 뭐 수능특강 라이트가 됐든 자기 그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내가 한 80점대가 나오는 그런 시험부터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이 지문 독해를 하루에 최소 5개 이상은 하고 스스로 분석도 하고 단어도 외우고 오답도 하고 이 과정을 계획표에 넣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법은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는 그게 이번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사가 뭔지, 도치가 종류별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언제 쓰는 건데 어떻게 쓰는지, 이런 모든 그 문법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습하는 거를 이번 방학 때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등 때는 그 문법 개념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의 기본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이게 이런 문법이야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하나 다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영어는 내가 수업을 듣는데 적어도 이게 이런 문법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모르는 문법이 없도록 이번 방학 때 마스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에 가면은 이제 그 변별이 가장 많이 되는 파트가 서술형이라, 그래서 서술형 교재 같은 경우에도 하나 정도, 뭐 랭크 77, 뭐 화이트 라벨 등 되게 다양한 교재들이 있죠, 서술형. 그래서 그런 서술형 교재를 서점에 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서 하나 정도는 풀어놓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 과학까지는 적어도 화학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투가 됐든 완자가 됐든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가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잖아요. 학기 중에 여기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어려우면은 그 부분이 시간이 엄청 잡아먹어가지고서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파트들은 미리 이제 학습을 해놓는 건데 통합과학, 물리랑 화학은 그렇게 학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권장학습이라고 해서 이것까지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추가 학습.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좀 권장학습이라고 해놨는데 좀 더 하면 좋은 게 그 문학에 대해 가지고서 요 작품을 좀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학 추가 학습하는 거. 뭐 현대시의 저기 모든 것 시리즈, 뭐 현대시의 모든 것, 뭐 고전시의 모든 것, 이렇게 시리즈 꿈틀에서 나온 교재인데 요걸로 해가지고서 그냥 다양한 작품 접해보는 거, 요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국어가 좀 약간 B가 있었고 하는 친구들은 국어도 좀 미리 한번 교과서를 보고서 교과서 속에 있는 작품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교과서 할 때 다 정해졌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작품들은 이제 뭔지가 라인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내신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약간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국어, 근데 방금은 이제 좀 도전하는 좀 권장학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그 국어 B를 좀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필수학습은 이제 무조건 하는 거고 권장학습은 이것까지 하면 좋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이 앞에 필수학습을 다 하고도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비문학 파트에 대해서 내가 뭐 철학이나 과학 등 특정 부분에 대해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 풀이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제 최상위권이 될 거고 뭐 의대 스카이 이상 그 이공계열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학 만점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 기출, 우리 동네에 이제 어려운 학교들 기출부터, 그리고 뭐 어렵다라고 하는 뭐 고쟁이 이상의 그 심화 교재들, 그리고 요 학력 평가 문제들을 모아놓은 뭐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문제들 풀이까지 이런 걸 도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 고등학교 2학년 범위도 내가 공통수학 원투가 잘 다져져 있다라고 하면은 요 수원수투 같은 경우에도 역량에 맞춰가지고서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대수미적분이죠. 대수미적분도 역량에 맞춘 선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선행에 썼던 교재 틀린 문제 다시 모아서 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행할 때 뭐 그냥 뭐 정석이나 뭐 RPM이나 이런 교재들을 한번 썼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던 틀린 문제들도 싹 다시 한번 풀면서 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 다지는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은 요 개념을 노트 정리까지 뭐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학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좀 약간 적어보고 중요 포인트,
뭐 범위가 좀 약간 뭐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여기에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뭐 좀 어려운 문제들, 뭐 자이스토리나 뭐 심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뭐 한 기출픽 같은 그런 내신 교재 이런 거 하나 정도도 많이 풀어놓죠. 그리고 나는 물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요 예비 고일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2학년 1학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예비 고위고3은 그 학년제인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학기제인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년제로, 만약에 물리화학 생명을 선택하면 그걸 1년 동안 배우는데, 예비 고1부터는 무조건 학기제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내에 그 과목을 다 끝내야 되는데, 대부분 2학년 1학기 때 과학 원 과목에 해당하는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상위권을 노리든 아니면은 그래도 통합과학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물리화학 생명 중에서 진로 관련 과목들을 좀 선행을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그러니까 수학에 비해 엄청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내신에서 좀 이제 필살기 과목을 좀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내가 중학교 때 좀 약간 암기 과목이 좀 B도 있고 C도 있던 친구들은, 이 바뀐 입시 체제 하에서는 이제 1등급의 개수가,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드는 과목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내가 국어, 수학, 영어는 1등급을 받을 자신이 좀 약간 없다라고 하면은 나의 무기, 이 과목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무기를 사회랑 한국사로 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뭐 한 2월 3주차부터 그냥 뭐 완자나 뭐 아니면 교과서를 활용해가지고서 사회랑 한국사를 한 1회 정도 정독해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제 비교과 입시라고 돼 있는데, 학생부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내가 동아리를 뭘 선택할지도 학교 알림이에서 보고, 그리고 학교에 뭐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 알림이의 그 특색운영 사업 거기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르겠으면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방법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가서 진로 자율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거고, 그때 어떤 주제로 내가 활동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한 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까지 구해놓는 그런 과정이에요. 동아리 이제 선택하고 이제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 이제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진로 관련해서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되면은 너의 진로 관련해서 발표해봐라는 기회를 얻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발표할지 주제도 정해보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약간 발표할지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학생부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놓을수록 정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그리고 내 진로 관련해 가지고서 각 영역별로 어떤 거를 발표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독서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구해놓는 거, 이런 거를 좀 총체적으로 좀 해보면 좋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학생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비 고일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모르겠거나 뭘 더 하면 좋겠는지, 지금 현재 상황상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